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직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 입장을 바꾸신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퇴하지 않고 후보를 하는 건 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다른 시도는 88%만 지급하는데 경기도는 100% 지급을 했잖아요. 이정재 지금 대선 후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는 지사 찬스로 본 거고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 기호 1번 김두관입니다. 서울공화국 해체, 지방도 잘 사는 나라, 서울이 5개인 나라, 5억 이특체제, 대한민국 재구조화, 김두관이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나는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전쟁의 폐허 속에 서울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을 한 60년 정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이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확고한 신념과 또 몸으로 체화되어 있는 사람이 감히 김두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행정자치부 장관을 했었는데요. 이 균형발전 지방분권은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오늘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하고 또 핵심도시 전국 10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수도권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그 이후로는 계속 수도권이 그다음 블랙홀이 돼가지고 집중이 되는데, 집중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이 정도 발전하는데 기여를 했지만, 이제는 더 수도권 집중이 부담이 되는데요. 그래서 비수도권 지방을 살리는 국가 경영을 해야 한다. 그것을 가장 김두관이 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김두관의 출마의 이유이기도 하고 명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정치인 김두관의 색깔은 무엇이다? 그래서 내가 이 색깔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요약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끊임없이 이제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해 온다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왔습니다. 제 자음이 불안빈 한불균인데요. 백성은 가난한 것에 노하기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화낸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걸 제 정치적 자음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금 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유도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까, 이런 생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사회 경제적 약자,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칼라로 정치를 해왔습니다. 지금 이제 기재위를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어제는 골강이 비어가고 있다고 했다가 오늘은 넉넉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예. 말이에요. 예.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는 IMF라든지 네. OECD, 사무국 이런 쪽에서 국가 재정이 매우 건전하다 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 코로나19 이런 걸 잘 극복해 달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난지원금 지급도 좀 찔끔찔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나라 선진국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소상공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영업 제한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 가감하게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 좀 본받아서 우리 재정당국이 좀 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걸 좀 활로를 열어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 시점에서 홍남기 총리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우리 홍남기 부총리께서 이제 국간직이라서 재정당국의 그런 애로사항을 염려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은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전시에 준하는 그런 재정정책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가는 부강해졌는데 이 개인은 많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 불평등 극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기본자산제를 해서 태어난 아이들 30만 1년에 태어나는데 아이들에게 3천만 원씩 신탁을 해서 이것을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에 한 20년 동안 자산운용을 해서 이 아이가 청년이 될 때 시드머니를 주는 거거든요. 의원님께서 내가 정치를 하면서 이런 점은 진짜 잘했다라는 거를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행정자치부 장관을 할 때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균특회계를 또 신설한 점, 그리고 지방분권특별법 만든 거 하고요. 특히 이제
주요한 정책을 국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법을 제가 도입을 해서 한 게 가장 정치하면서 가장 큰 제 업적이랄까 성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직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 입장을 바꾸신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무엇인지가 궁금하고. 저는 또 2012년에 경남도지사를 중도 사퇴하고 대선에 도전했다가 이제 경남도민들의 상처를 많이 드렸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후보를 하는 건 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도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법적인 도덕적 책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장을 했는데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다른 시도는 88%만 지급을 하는데 경기도는 12% 경기도가 부담을 해서 100% 지급을 했잖아요. 이정재 지금 대선 후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는 지사 찬스라고 본 거고요. 그 점을 비판한 것이 경기지사직을 12월까지 유지하는 건 도민에 대한 도리예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이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현안 이거를 이제 풀 수 있는 방법. 이 고발 사주는 검찰이 참 지금까지 해온 양태를 보면 아직까지 정확한 경위를 알아보는 중이지만 그렇게 하고도 남을 수 있지 않겠나 싶고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수혜자를 본 수혜를 누가 볼까 이렇게 좀 유추를 해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나 한동훈 검사장이나 김건희 씨나 이런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니까 이건 검찰이 지금까지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국민의회 군림해 왔는가. 야당 국회의원을 시켜서 대리고발하게 할 사안이니까 이건 철저하게 규명을, 이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도 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는 처벌받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만약 윤석열 총장이 묵시적이거나 아니면 명시적으로 지시를 했다면 이거는 대선 후보도 사퇴하고 그야말로 처벌을 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이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된다는 방향의 개혁이 이제 계속 추진이 되다가 네. 검찰 개혁의 방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검찰 폐지법안, 검찰청 폐지법안에 저도 네. 공동 발의를 한 사람인데요. 검찰은 기소청으로 해서 기소만 담당하게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서 국가수사본부하고 같이 이렇게 수사하게 하고 또 그쪽에서 못하는 공수처가 하거나 이렇게 해서 검찰 개혁은 저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 영남 지역에서 저는 9번 출마를 해서 4번 당선되고 5번 떨어질 정도로 지역주의를 극복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 지역주의를 뛰어넘어 보기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여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김두관의 국가 비전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지지받고 동의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